중학교 1학년 대단원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자연수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수와 합성수, 거듭제곱, 소인수분해, 그리고 제곱수 만들고 약수 구하고 약수의 개수까지 한번 구해보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처럼 자연수에도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자, 소수라는 건 프라임 넘버라고 영어로는 부르고요. 한국어로 의역하면 본래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0.1, 0.2 이런 것들은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본래의 수라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으로 곱해서 표현하는 수를 바로 소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1이 소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1과 자기 자신으로 곱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면 알겠지만 중복이죠. 숫자가. 그러면 약수는 한 개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소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소수에는 2, 3, 5, 7, 11, 13, 17, 19 이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여기 특이한 점은 바로 2입니다. 왜냐?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특징적인 거니까. 합성수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합성을 한 겁니다. 얘는 개구리에다가 날개를 붙인 건데 합성된 수라서 본래의 수로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1 곱하기 자기 자신 혹은 약수 곱하기 약수로서 합성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는 3개 이상이 되는 게 바로 합성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성수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할 때 소수와 1만 아니면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합성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합성수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게 되거나 혹은 소수를 찾을 때 우리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때 착각하기 쉬운 합성수의 명단을 줬으니까요. 한 번 정도 눈으로 슬쩍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추천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3의 배수 판정법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각자리 수를 더했을 때 그게 3의 배수가 나오면 그 숫자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예시로 보시면 111 얘는 3개를 다 더하면 3이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실제로 됩니다. 이런 것처럼 3의 배수 판정법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7의 배수 판정법까지 기억하기 좀 그러니까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익히기는 나중에 따로 모아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서 개념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소수를 발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1을 지우자. 그리고 배수들을 지운다. 근데 그 첫 번째들은 전부 다 소수일 거기 때문에 그것들만 남기고 나머진 전부 다 지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로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의 가장 큰 핵심인 자연수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리할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기준이라는 것은 이것을 살짝 넘어가면 이쪽인 거고 또 살짝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인 거니까 가운데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1인 겁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1이 기준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징은 본래의 수라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약수가 2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듭제곱이란 무엇인가 볼 텐데 같은 숫자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바로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제와 곱은 한자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밑에 있는 걸 진짜 밑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 위에 첨자로 쓰여 있는 것을 바로 지수라고 합니다. 의미는 A를 A번 곱한 겁니다. A배가 아닙니다. A번 곱한 겁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얘죠. 왜냐? 이것은
2를 2번 곱했다도 되지만 2의 2배를 했다도 같은 어구라서 우리가 가끔 헷갈립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2의 세제곱이라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한 거지 2에다가 3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할 텐데 보통 눈으로 슬쩍 보고 머리로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곱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좀 써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 아니라 우리가 덧셈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곱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는 건 2의 3배를 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초중부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땐 2를 3번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2를 몇 번 곱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번 곱한다. 이 의미로 자꾸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자꾸 안 하시고 틀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해석을 하고 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같은 숫자끼리 써놓고요. 그거를 숫자들을 순서대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미세 순서에 따라서. 그다음 지수가 1이면 보통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입니다. 왜냐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1이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한다고요? 1을 제곱한다라는 건 1을 2배하나? 이런 생각으로 간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그래서 1의 제곱을 2라고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의미 해석을 하십시오. 4번 미시 분수일 때는 가로를 사용해서 보통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을 하겠다는 얘기고 밑에는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2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고 3의 제곱분의 2라는 건 3 곱하기 3분의 2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과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인수분해입니다. 자, 소인수분해는 뭐냐면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인수는 뭐냐? 약수 개념 혹은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용어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곱하기 형태 또는 약수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소자는 바로 소수다 이겁니다. 아, 어떤 자연수를 소수로 곱하기 형태로 분해를 하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다라고 정의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건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걸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고요. 얘는 공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작은 소수로 하나 둘씩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눠지지 않는 숫자가 있다면 그 다음 작은 소수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를 나누기 해보면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면 마지막에 3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 소수가 나오면 멈추는 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형태로 쓸 거고 그러다 보니 거듭제곱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입니다. 얘는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고요. 소인수분해라는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잘못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반드시 소수의 곱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 소인수분해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소인수분해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그 분해된 모습들이 전부 다 거듭제곱, 그것도 소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지 않는다면 소인수분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또한 소인수분해라는 결과가 미시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소인수분해한 결과에서 이게 거듭제곱 썼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수들 하나하나를 바로 소인수라고 합니다. 다만 2의 제곱이므로 2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중복 처리하기 때문에 2, 3, 5만 소인수다. 그리고 소인수를 더하라고 하면 그냥 이것들만 더하는 거지 2가 두 개 있으니까 더하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소인수는 한 번만 해당되는 거라서 2, 3, 5 그래서 이것들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인수라는 건 곱하기 또는 약수의 느낌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면 약수는 나눗셈에서 나온 용어이고요. 인수는 곱셈으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비슷한 접점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배수의 관점과 비슷하죠. 인수는. 근데 내용은 약수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해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제곱수인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곱수를 보시면 어떤 게 제곱수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곱수라고 합니다. 다만
4의 제곱은 사실상 4가 2의 제곱이므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서 2를 4번 곱한 거랑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상 제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제곱수라는 것은 소인수분했을 때 그 거듭제곱에서의 지수가 모두 짝수인 상태를 바로 제곱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제곱수, 이런 거 제곱수. 되셨습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48에 자연수를 곱할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이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되고 싶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다시 제곱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지수가 짝수이고 싶다고요. 소인수 분해를 했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근데 일단 내가 48에 뭘 곱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48만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쭉 쓰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 나는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인데 지금 이 상태가 제곱수 상태는 아니잖아요. 왜? 네모가 아직 안 줬지만 2는 4제곱, 3은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지수가 홀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곱해줄 건데 최소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3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3을 하나만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과연 이것만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숫자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갖고 올 땐 또 다른 제곱수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2의 4제곱, 3 곱하기 3이 됐으니까 3의 제곱, 거기에 세모의 제곱. 이 형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짝수죠. 이러면 제곱수가 됐다 이겁니다. 이 중에 내가 네모가 얘기 때문에 네모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모의 숫자가 가장 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모가 1일 때가 가장 작은 수 3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후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얼마야? 라고 하면 세모에 2를 넣어주셔서 12다 라고 하시면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됩니다. 됐죠? 네, 이런 거 추가적으로 좀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배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했던 약수들을요. 이제는 좀 쉽게 구해보자는 얘기고 약수의 개수를 다 쓴 다음에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한 번에 구할 거라는 겁니다. 자, 16의 약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선 16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 때처럼 돌아간다면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중복 거치지 않고 5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아하니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을 다 갖고 오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다 빼면 1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모든 숫자는 곱하기 1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수가 5개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잡은 겁니다. 어떤 거? 아, 얘가 이러한 거듭제곱 형태로 쓰여 있다면 여기에 약수의 개수는 n개보다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8이잖아요. 2의 세제곱도 약수, 2의 제곱도 약수, 2도 약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1도 약수. 왜냐? 자기 자신과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므로. 그리고 나머지 이용해서 아, 그럼 4개겠구나. 그럼 지수보다 하나 더 많구나. 이런 형태를 하나 학습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지금 이 방법론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장 기본을 까먹으셨어요. 어떤 기본을 까먹냐? 여기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 소인수분해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소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오케이? 소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소인수분해 되었을 때가 강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4의 제곱은 약수가 몇 개예요? 3개죠. 왜냐? 4의 제곱, 4, 1. 그쵸? 근데 4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6이죠. 16의 약수의 개수가 3개입니까? 아니죠. 왜냐? 여기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16은 이거라고. 5개라면서요. 왜 답이 달라졌을까요? 우린 소인수분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방법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아, 지수보다 하나 큰 게 약수의 개수구나.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했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 n에 플러스 1을 한 게 바로 약수의 개수다라는 겁니다. 됐죠?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네, 요 정도까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44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44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표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이것을 약수로 갖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를 약수로 갖는 방법, 그리고 그 둘을 조합한 방법을 쓰면 바로 전체의 약수를 구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수를 구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소인수가 하나일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소인수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 2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후에 이제 3개, 4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2의 4제곱의 약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1부터 본인 자신까지 하나씩 늘리면서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3의 제곱도 1부터 하나씩 더해서 본인 자신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약수들을 서로 곱해도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44의 전체 약수다. 그리고 그 개수는 보니까 우리가 조합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4고 3이니까 곱하면 12개 칸이 나오니까 약수는 12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A의 m제곱일 때 약수의 개수인 m 플러스 1과 그다음 B의 n제곱일 때 약수의 개수인 m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바로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 그리고 소인수가 뭐 3개, 4개 늘어날 때마다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비단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에서 곱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처럼 지수의 1씩 더한 수끼리에 곱한다 라고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내용은 싹 까먹고요. 우리가 구하는 공식만 기억하게 되거든요. 이걸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어떻게? 각각의 소인수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배웠고 이것들을 조합해서도 만들어도 약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약수의 개수끼리 곱해서 전체 수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 개념으로 가셔야 올바른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대단원 소인수분해의 첫 번째 영상으로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소인수분해, 제곱수인수 만들기, 그리고 약수, 약수의 개수 구하기 한번 학습했고요. 이제 영상은 잠깐 스톱하고요. 개념 익히기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정답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